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페이지 542페이지고요. 일단은 요 내용을 한번 제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수업을 사실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손, 접대비, 재고자산, 세금이 다 하고 지금 여기 다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케이스예요.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묶어서 지금 뒤로 보냈는데 얘는 없어져야 할 법이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은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아마 이번 후보군에 제가 넣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 부담금요. 여기서 보면 송금 한도액이 MIN이에요. MIN이라는 말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의 총 급여액이 있겠죠? 거기에 5% 숫자가 발생되겠죠? 알파 금액이. 맞죠? 밑에 거 보세요. 퇴직금 추계액이 있겠죠? 뭐 있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이 자체가 값이 뭐죠? 0이죠. 빼기, 태충이 있다라면 거기에 더 빼겠죠? 맞죠? 그럼 숫자가 더 내려가겠죠? 맞죠? 퇴직금 전환금은 1990 몇 년도에 없어진 법이에요. 사실상 얘는 0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상. 근데 퇴직금 전환금이 뭐냐면 예전에 퇴직금을 미리 빼가지고 국민연금에 부어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퇴직급여를 미리 좀 빼서 국민연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1900 몇 년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 답은 뭐죠? 0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결론은 설정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정액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미 정해져서 나와요. 억지로 퇴직금 전환금을 만들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인데 얘 자체가 0인데 퇴직금 전환금을 만들면 억지로 만들면 얘는 송금불산입의 금액이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송금은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설정액.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 페이지 잠깐 볼게요. 69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699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 답이 얘가 답이라는 거죠. 문제만 봐도 답은 나와요. 근데 얘가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이것 때문에 까다로워요. 얘를 만들어야 돼요. 얘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중 MIN이니까 우리는 얘가 0으로 나올 거를 이미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식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총 급여액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수업의 주제가 돼요. 오히려. 그러면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의 총 급여액을 적고 입력하고 거기에 5%가 계산된 값이 뭔가가 나오겠죠. 그거 산출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워드 쳐놨어요. MIN 1과 2에서 2의 금액은 퇴직금 전환 금액만 없다면 송금 한도액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구정사, 문제 구정사.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은 1999년 4월에 폐지된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없어지는 서식이라서 과거에 없앴어요.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내가 죄송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수업을 넣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의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요거 총 급여액을 시부인하는 거, 얘가 이 문제에 오히려 포인트가 됩니다. 송금 한도액이 포인트가 아니라 총 급여액을 이제 시부인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되고 5%는 프로그램이 대신 계산해 줍니다. 이해 금액을 위해서도 이런 걸 막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해 금액을 위해서도 사실은 중요한 숫자가 아닌 퇴직급여 추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답은 0이게 되죠.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얘도 넣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보통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제외하고는 문제에서 좀 제시를 해줍니다.
일단 이거하고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총 급여액에 대한 시 부인하는 문제가 포인트인데,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로서 법인의 주총, 사총에 의해서 의결 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소득, 비상근 임원의 급여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포함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인정상여 안 됩니다. 인정상여가 뭐냐면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소득 처분할 때 마지막에 상여 처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총 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우리 뭘로 처리하죠?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이미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설정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확정기여형, 즉 퇴직급여로 미리 비용 처리한 친구들은 당연히 대충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송금 불산입 된다는 인건비, 투자 자산에 포함된 거, 이거나 똑같은 말이겠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비과세 급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노무출자사원. 노무출자사원은요,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리해서 인정상여가 되니까 안 되는 건데, 왜 송금 불산입 하냐면, 노무로 출자를 한 겁니다. 노무로 출자를 했다는 말이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출자를 하는데 얘는 이제 뭐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A고 B와 C는 돈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B는 100만 원 냈고 C는 100만 원 냈고 A는 뭘 낸다? 지 기술을 내는 거죠. 이해가죠? 몸뚱아리를 냈다라고 해서 노무로 출자한 사원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B가 받는다면 얘는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 거죠. 얘도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 건데 A는 돈을 받으면 물론 형식상은 급여의 형식으로 받지만 느낌상은 배당을 받는 거죠. 노무를 출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고요. 얘를 배당으로 처리 안 하는 것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상여로 처리합니다. 상여로 처리한다는 이유는 A라는 이 사람이 사원이기 때문에 이게 출자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맞죠? 출자 임원은 배당으로 처리해요? 상여로 처분해요? 상여로 처분하죠. 맞죠? 그래서 상여로 처리하는 거고요. 배당의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경비 처리가 안 되죠. 원래 배당이라는 것 개념은 돈 번 것에 대한 이익 분배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처리해요. 노무출자사원은 제가 시험칠 때는 몇 번 나왔던 애들이에요. 얘는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F3 누른다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다가 내가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내가 강제적으로 송금 불산입 시켜주셔야 돼요. 마지막 기중퇴직한 사람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념은 총급여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문제에 만약에 인정상여가 나왔다든지 또는 노무출자사원이 나왔다든지 또는 퇴직을 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확정기여형의 사람이 있다면 얘네들을 다 빼주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총급여의 모양이 나오겠죠. 총급여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의 몇 퍼센트?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빼주는데 왜 어렵냐면 얘를 내가 스스로 F3 누르고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동으로 안 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는 암기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목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인데 실제적인 문제 포인트는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송금 불산입 시키는 거, 그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추계 그냥 내용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시퇴직 기준, 지금 현재 모든 직원이 당장 퇴직한다면 나오는 계산값과 보험 수리적 기준, 이제 어떠한 기준, 틀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산한 근거의 값,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큰 것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두 개 다 제시를 해줍니다. 두 개 다 제시를 해주면, 잠깐 모양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서 이게 일시퇴직 기준이고요. 이게 일시퇴직 기준이고, 얘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보험 수리적 기준인데, 20과 21 중에 맥스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해주면, 여기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이 계산이 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계산되고 나서, 퇴직급여 추가액이 계산되고 나면, 이 돈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살짝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계산이 되면, 요거의 몇 %죠? 0%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부분이, 보면, 이 숫자가 여기로 흘러 들어가죠. 여기로. 10번으로 흘러 들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랑 곱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답은 뭐예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 진짜 웃긴 프로그램입니다. 웃긴 프로그램. 없어져야 할 서식이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얘가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라고 나온다면 상당히 좀 난해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의 이제 개념 그림상으로 보면요. 얘가 이제 퇴직급여 태충 잔액이에요. 얘가 태충 잔액인데, 얘가 정기 말에 태충이 이만큼 있었는데, 단기에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태충부터 먼저 처리하겠죠. 맞죠? 처리하고 나고, 또 올해 부인 누계액이 있다라면, 또 그 부인 누계액만큼 더 올라가겠죠. sorry. 이 부분은, 다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기 때문에,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빼먹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과 그 다음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 나머지가 리얼인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험은 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설정액 자체가 전부 다 송금분산이 유보가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미달액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0인데 한도 미달액이 어떻게 발생되겠어요? 맞죠? 억지로 퇴직급여 충당하지 않을 이상 어쨌든 간에 얘는 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이네요. 프로그램 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램 한번 보고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기 699페이지, 회사 코드는 9002, 요거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사 코드 9002를 잡아주시고,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이니까 현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아주 큼직하게 왼쪽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보죠. 좀 공간이 여기까지. 여기 부분을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이 부분이니까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계정 과목에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F2 급여판 인원이 21명 5억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699 좀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상여판 F2 누르고 상여판 가서 21명 250 플러스 엔터. 또 밑으로 내려와서 임금제 42 1020 플러스 입력. 자, 밑에 상여제
상여세 42에 33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우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입력을 한 데이터가 보시면 이제 내용상 이런 거예요. 총 급여액 중에서 빠질 부분이 있으면 18번에서 빼고 남은 나머지 얘가 이제 세법상 지금 현재 계산해야 할 총 급여액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좀 빠져요. 이게 어느 책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총 급여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닌 거는 얘가 규정상 벗어나는 것은 좀 직접 빼는 모양을 띄어요. 여기서 빼든 똑같죠.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좀 규정에 벗어난 그런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직접 빠지는 형식을 띄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냥 뭐 1년 미만의 직원이었다든지 또는 확정 기여용으로 처리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통상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이거 먼저 하나 찍고 갈게요. 요거 하나, 요거 뭐 오른쪽 모양이니까 요거는 여기 오른쪽 모양 여기 있죠. 여기에 클릭하시고 여기에 얘가 이제 400 플러스 플러스 40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4억이고 그 다음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3억 5천은 여기에 적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4억 계산해주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뭐 어떻게 계산을 하든 결과값은 0입니다. 결과값은 0이에요. 네, 0이고 두 번째 요거죠.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돈이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 5%가 계산이 된 나머지 금액이 나와요. 이해가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이제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1,000만 원은 정관상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런 거를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칠판 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것들에 관련된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준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기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되나? F3를 눌러야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서 직접 뺍니다. 여기서 240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F3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게 뭐였죠? 지금 여기가 이거 좀 빼고 갈게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임직원 상여금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바꿉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한 거는 밑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맞죠? 밑에서 나와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제와 달리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미만 근속자가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맞죠? 이 친구들이죠. 1년 미만. 이 친구들은 여기서 빼요. 여기서. 얘네들은 또 F3 해가지고 날리는 애들이 아니죠. 그러면 영업부 소속 급여판 여기죠. 여기 인원이 3명 3,000만 원 빼고 그 다음 상여판에도 3명 2,000만 원을 뺀다. 이 숫자가 빠졌으니까 이 숫자가 당연히 이렇게 줄어든 것이 보여지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책 페이지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지금 위에 부분을 하는 거죠. 답은 정해졌어요.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고 아까 우리 여기서 뺐던 1,000만 원 있죠? 이제 걔가 답인 건데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클릭해보세요. 장보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얼마예요? 장보상. 얘죠?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가 있나? 자, 여기 보면서 할게요. 얘가 4,800만 원이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4,80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 아래 보시면 300만 원이 지금 부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충당금 직조전에 아까 여기서 일단 충당금 부인 의회가 지금 빼는 거죠. 맞죠? 세법상 충당금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300이라고 해서 부인 의회가 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4,800만 원이 추계이고요. 여기 퇴충이고요. 퇴충에서 300을 뺐으니까 4,500이 되었을 거고요. 4,500이 되었어요. 얘가 지금 현재 세법상 충당인데 여기서 단기 지급액이 있죠. 여기 단기 지급액. 어디 갔지? 있네요. 예. 지급액은 여기서 또 얼마를 뺐다? 3,500이죠. 3,500. 3,500을 뺐죠. 그렇죠? 3,500을 빼서 어쨌든 간에 3,500을 뺐으니까 여기 1,000만 원이 남아있죠. 맞죠? 충당금이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제 할게요. 여기에 3,500을 줬어요. 그럼 현재 세법상으로는 현재 퇴직급의 충당 부채가 1,000만 원이 지금 세법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도는 얼마죠? 0인 거죠. 얘를 다 써도 설정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왜 근데 0이냐면요. 얘가 제가 처음 학습할 때 10년 전에는 얘가 100%였어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허용이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5%까지더라고요. 95%, 90%까지더라고요. 점점 까지더니 결론은 0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설정 한도는 빵원이에요, 빵원. 거기에 회사는 또 얼마를 계산하고 있죠? 3,800을 계산하고 있죠? 무조건 한도 초과가 발생되죠. 그래서 3,800만 원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F3 누르시고요. F3 누르시고 여기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 퇴직급여 한도 초과 3,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시 이해만 조금 더 해볼게요. 이해만. 장부상으로는 과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가 이만큼이었어요. 과거에는. 이해가시죠? 과거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장부상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4,800만 원에서 이제 빼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빼기 얼마가 빠졌냐면 세법상 300이 일단 인정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4,500이 남았고 여기서 또 빼기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썼어요. 충당을 써서 3,500을 썼어요. 3,500을 써서 결론적으로 여기 얼마큼 남아있냐면 1,000이 남아있어요. 1,000이 남아있는데 이만큼이 한도가 점점 한도가 줄다가 지금 한도가 0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만큼 설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면 예를 들어 한도가 2,000이었다 가정하면 지금 1,000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1,000만큼 더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성립이 되는데 이 한도 자체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발버둥 한번 쳐볼게요. 지금 1,000만 원이고 설정이 0이잖아요. 1,000만 원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놈을 1,100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100만 원은 인정이에요. 그러면 3,7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돼요. 해볼게요. 1,100 이렇게 하면 3,700이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고 하나 더 가보죠. 일단 하나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720페이지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요거 있죠. 연마 정답이에요. 연마 정답. 단기 설정액이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고 그 다음 역시 이제 밑에 있는 놈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로 이어져 있네요. 얘를 먼저 입력하겠죠. 얘를 먼저 입력하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자, 요거 한번 입력해 해봅시다. 급여판 21명 330 플러스 엔터. 1년 미만자 바로 입력해버리세요. 자, 두 번째 상여판 20 플러스 엔터.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임금제 42, 850 플러스 플러스 엔터. 12, 7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상여제 230 플러스 플러스 엔터. 4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일단 시킨 대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접을 빼는 이제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F3 누르고 우리가 입력을 송금 불산입 시키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라? 이 친구 먼저 들어왔네? 요거 나왔죠? 현재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면 2억.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주기액은 1억 5천. 오른쪽 상단에 적으시면 됩니다. 의미 없는 숫자예요. 20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여기에 150 플러스 플러스 엔터 하면 넥스가 잡히죠. 여기서 잠깐만 수도해 볼게요. 제가 의미 없는 숫자라고 했는데 제가 저 혼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예요. 여기에 가서 제가 블록에 한번 해볼게요. 블록에 했더니 여기에 2억이 잡히죠. 이 2억이 어디서 온 데이터냐면 여기서 온 데이터예요. 얘가 여기 아래로 가기도 하고 여기 10번으로 가기도 하고 퇴직연금의 숫자로도 들어가져요. 그래서 퇴직연금 할 때도 이 금액을 쓰긴 써요. 일단 그렇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인건비 중 생산직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생산직 임원에게 요거죠. 상여금 중 500만 원은 급여 지급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 클릭해서 500을 줄여버립니다. 자, 500을 줄여버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500을 줄였으니까 225죠. 225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만들고 F3 누르고 송금불산이 여기 하나 만드는 거죠. 상여 이렇게 치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기준 초과나 한도 초과나 똑같은 말이죠. 일단 500만 원 이렇게 잡아줍니다. 얘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래 했고요. 아까 우리가 미리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죠? 제외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우리가 뺐어요. 이렇게 모양을, 이 모양으로 우리가 빼기 한 겁니다. 여기가 빼기예요, 빼기. 아까 직접 빼나 여기서 빼나 똑같은 모양인데 지금 현재 여기 F3를 이용해서 좀 빼는 것들을 좀 여기서 좀 직접 빼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필요 없네요.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래는 다 진행이 되었고, 자, 이 부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월 1500 여기죠. 여기에 여기 전기월 여기 1500 이렇게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 200 기중 퇴직금 지급액이 500 퇴직금 전환금 없고 회사 계상액 얼마? 300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0이 송금부산에 F3 누르시고 여기에 퇴직금 한도 초과 여기에 300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잠깐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 화면이 너무 커져서 좀 그런데 제가 그냥 바로 좀 줄여서 할게요. 장부산 충당금 기초잔액이 이제 1,500이고요. 충당금 부인 후에 얘는 그럼 언제 추인되지? 언제 추인되느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다 써고 나서 이거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세법상 불인정 대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장부상은 이만큼 있는 거죠. 장부상은 이해가시죠? 장부상 이만큼 있으니까 회사에서 얘네들이 계속 부인 누계로 쌓여요. 이해가시죠? 계속 쌓여요. 설정할 때마다 쌓이겠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그림상 이 부분이 세법상 불인정된 부분이고 이게 세법상 인정된 부분이에요. 치자고요. 그냥 그러면 이만큼의 경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 장부에서 다 쓰고, 그 다음 장부에는 이만큼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잡혀 있으니까, 이만큼을 쓰기 시작할 때 추인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재 요 잔액이 없을 때, 0이 되었을 때, 맞죠? 그때 얘네들이 추인이 되겠죠? 근데 그 추인이 될 때, F3 누르면 자동으로 추인돼요. F3 누르면 자동으로 추인되는 부분이 숫자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요. 얼굴 부분이 뭘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799페이지.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해당 페이지 799페이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4번부터 입력하게 할게요. 4번부터 여기 F2 누르고 급여판 7명 1억인데 지금 신규 입사자와 밑에 내용에 중도 퇴사자 급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합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500 이렇게. 자, 그 다음 F2 상여 판. 자, 73000. 자, 밑에 임금 제 15명에 2억, 3명에 1500에 2500 더하니까 4000인가요? 4000을 제외시키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랬죠. 당사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하고, 그렇죠? 현재 문제에서는 중도 퇴사자도 우리가 지금 빼는 게 맞죠? 중도 퇴사자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총급여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뺐습니다. 뺐고요. 자, 요 부분, 자, 5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인원 나왔죠? 20명. 둘 다 9,00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도 같이 똑같은 숫자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자,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요렇게 적어놨어요. 김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지급한 거는 인정됩니다. 얘는 오케이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송금불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그런 건데,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직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하여, 이거 당연히 오케이죠, 맞죠?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경비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를 노에서 문제가 번복되지는 않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 금액,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장부상 기초잔액은 얼마냐면, 1억. 이렇게. 그 다음, 기초충당금 부인 요계액은 2,500. 그 다음, 기준퇴직금 지급액은 4,000. 얘가 이제 지급액이에요. 그래서 4,000이고, 회사 계상액 얘가 답이죠. 3,000. 얘가 설정액 기준입니다. T자 계정을 알지 못하면, 자, 이 부분을 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일단 당연히 얘가 답이 되겠죠?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T자에, 이렇게 하고, 얘가 기초고요. 얘가 기초. 얘가 단기 설정입니다. 얘가 단기. 얘가 이제 기말이죠. 얘가 기말. 기말에 장부상 9,000이 아직 남아있고, 얘가 지급입니다. 얘가 지급. T자 모양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다시. 여기가 아까 뭐랬죠? 얘가 지급. 얘가 지급이고, 얘가 4,000원에 대한 이야기고, 얘가 기말입니다. 기초, 단기. 자, 우리가 따로 F3 눌러서 송금 불산입 시킬 거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면 F3 누르고, 퇴직급여 한도 초과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금액 3,0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889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89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F2 누르고 급여. 자, 급여 4명. 180 플러스 플러스 엔터 바로 제외 시켜주고 F2 상여 판 가서 413 플러스 플러스 제외 시켜주고 F2 임금 제외 시켜주고 없네. 맞죠? 11550 플러스 플러스 엔터 216 플러스 플러스 엔터 제외 시켰는데 문제에서 이런 말 있죠.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 300만 원일 때, 이 300만 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까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서 이제 직접 까는 모습. 여기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총 금액 자체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금액을 얼마로 바꾸냐면, 1000만 원으로 바꾸시고, F3 누르시고, 여기 가서 상여라고 치시면,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 초과를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300 상여. 이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랫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끝났고 기타 사항. 여기 나왔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말 안 하면 안 적어도 됨. 그 다음 여기 3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제 다시 올려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살려서 장부상 여기 장부상 여기 충당금 기초잔액은 25 플러스 플러스 엔터. 기초 충당금 부인 노계액은 50만 원. 퇴직금 지급액은 2,300만 원. 아직도 하나 남아있네요. 설정액은 2,600만 원. 얘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런 말이 있죠.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오케이 적어 놓으세요. 지금 단기 지급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시부인을 해라라는 건데, 현재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송금불산입 상여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시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서 달라질 거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F3 누르시고, 2,600만 원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 2,600만 원, 비보 발생. 자, 이렇게 하면 되죠. 프로그램상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화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해가죠. 이 부분이 이제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일로 들어가고 이제 요렇게 잡아주고 알아서.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까 제가 설명 약간 스킵했는데 T자 계정이 어려우신 분 있죠. T자 계정이 어려우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T자 계정이 어려우면 여기 보면 잔액조회라고 있어요. 잔액조회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가서 똑같이 295라고 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기초하고 얘가 답이 되고 얘가 단기 지급을 하면 되죠. 얘는 뭐 입력할 거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찾아도 답은 나옵니다. T자가 약하시면. 아까 내가 이 설명을 조금 스킵했네요. 그래서 기초가 여기 들어가고 단기 증가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단기 감소가 되고 맞죠? 얘는 이제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문제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여기 급여 지급 규정 초과 금액은 꼭 상여 체크해 주세요. 급여 지급 초과 금액은 꼭 상여로 처리합니다. F3 안 나옵니다. F3 안 나오고 그리고 총 급여액에서 직접 제외시키자. 이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 꼭 총 급여에서 직접 제외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과거의 기출 문제를 단연간 봤더니 뭐 퇴직금 뭐죠?
1년 미만의 퇴직급여나 또는 기존에 퇴직한 사람은 중간에서 빼고요. 얘네 중간에서 빼나 직접 제외시키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을 만드는데 일단은 총 금액에서 직접 제외시킵시다. 여기 지금 칸 되어 있죠? 이거 칸 넣어주세요. 전년도 부인액 유보해 놓은 것은 우리가 굳이 뭐 어떻게 처리할 거 없이 퇴직 시 처리가 되는데 충당금 5배에서 처리할 때 처리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을 제가 안 적어놨죠? 자동적으로 추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추인이 되니까 좀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 자동으로 추인됨. 고민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동으로 추인됩니다. 그래서 요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급여는 이제 직부인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F3 안 나오죠. 아까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요거랑 똑같이 이제 위에서 퇴직급여 아까 다 오케이였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만약에 이제 퇴직급여를 줬는 것도 문제가 되면 그냥 부인시키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가 없어서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F3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건 요거만 나왔죠? 요거만 나왔고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급여도 직부인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단 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기준 퇴직금 지급액 요 부분인데, 아까 잔액 놀렸을 때 295 했을 때, 여기 단기 감소 부분입니다. 이 단기 감소 부분이 2,300인데 얘가 2,300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퇴직연금에서 지급할 때,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나가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쓰겠죠, 맞죠? 이때 차변에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퇴직급여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문제만 나와요. 문제는 요렇게 되는 문제만 나오는데 만약에 퇴충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때 이 퇴충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는 빠져요. 이 금액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 대상자의 급여에서는 1,900에서 뺀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기존 퇴직한 사람의 급여도 1,900에서 빼죠.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존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초과해 지급할 때는 자동으로 된다.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동으로 추인이 됩니다. 이것도 금방 했던 이야기죠? 요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요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갔을 때 이야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왔을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가 나왔을 때는 통상 이 방법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퇴직연금 파트에 가서 제가 설명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추인만 일어나는데 요거만 추인인 유보 감소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걸린다면 얘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추가가 됩니다. 얘 추인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요렇게 또 추가가 되고 여기에서 금액도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타협하셔야 돼요. 안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전에 보았다시피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즉 이렇게 했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인가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퇴직연금 파트, 다음 시간에 할 퇴직연금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문제까지 우리 마무리를 했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